안녕하세요. 알면 한의원 대표원장 김민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보일 수 있는 소화 자위 행위와 다른 신경 증상들이 동반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소화 자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화 자위를 보이는 아이들을 대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보이는 자위 행위는 성적인 것과 크게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성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유아 자위는 아이들이 실제로 생식기에 염증이 생겨서 보이는 그런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염증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보이는 소화 자위 행위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될 수 있고 만 4세경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주장한 아동 발달 단계를 보면 만 4세 정도가 되면 남근기에 돌입을 합니다. 남근기에는 생식기 주변에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위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터치를 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상적인 소화 자위는 남자 아이들에 비해서 여자 아이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행동들을 심심해서 하거나 소외감을 느꼈을 때, 외로울 때 자주 하곤 합니다. 아이에 따라서는 특정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자위 행위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잠들기 전에 자위 행위를 하고 꼭 잠에 드는 습관을 가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소화 자위 외에 신경 정신 쪽에 특별한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자위 행위를 많이 보이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도 이런 자위 행위를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틱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소화 자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틱 중에서는 ADHD, 강박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뚜렛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물게 학대를 받은 아이들, 큰 충격을 경험한 아이들이 이런 소화 자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방송됐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에서도 한 아이는 소외감을 느낄 때, 심심할 때, 또 다른 남자아이는 ADHD, 틱, 강박증이 동반되면서 이런 소화 자위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등장할 정도로 소화 자위 행위들은 생각보다 아이들이 자주 보이는 그런 현상이고, 신경질환들이 동반이 된 아이들에게서는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소화 자위에 대한 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를 살펴보면 2살에서 12살 아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이 아이들의 10.8%가 자위 행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위 행위를 하는 이유가 지루해서 하는 아이가 23% 정도였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아이도 12.3%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른 신경 증상을 가진 아이의 76.88% 정도에서 이런 자위 행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자위 행위를 보였던 신경 증상은 ADHD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소화 자위, 즉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하는 소화 자위들은 심심해서, 지루해서 단지 하나의 놀이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자기 몸을 탐구해가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자위 행위가 아니라 여러 신경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자위 행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신경증을 가진 아이들이 자위 행위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공포, 긴장,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랫배랑 생식기 쪽이 무언가 찌릿한 느낌이 들죠. 사람이 긴장하고 불안하면 아랫배 쪽, 생식기 쪽에 이상한 찌릿한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갑자기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면,
소변을 지려버리기도 하죠. 이처럼 자기가 불안하고 긴장된 상황에서는 아랫배 쪽, 생식기 쪽으로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는 게 당연한 상태입니다. 공포에 대한 신체의 반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잘하고 겁이 많고 공포를 느끼는 아이들은 생식기에 이상한 감각이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소아 자위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손톱을 뜯거나 손톱 옆에 큐티클을 뜯는 그런 행동들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 많죠. 당연히 신체적으로도 예민해집니다. 이런 이상 감각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상태가 되거나 불편할 때는 생식기 쪽에 이상 감각이 더 잘 느껴지게 되고 소아자위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박증이 결합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런 행동을 더 자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꼭 강박증으로 진단받는 정도가 아니라도 강박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생식기 쪽에 이상한 느낌이 신경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경우가 더 쉽게 발생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은 감각 추구의 일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폐증을 다른 발달 지연 증상들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증상은 감각 이상입니다. 감각을 너무 과도하게 느끼기도 하고 감각을 반대로 너무 적게 느끼기도 하죠. 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소아자위 행위를 촉각을 느끼기 위한 촉각 추구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생식기는 당연히 감각이 예민한 부위죠. 그래서 촉각이 둔해져 있는 아이들, 예를 들면 통증을 잘 못 느끼거나 온도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생식기는 그래도 감각이 예민한 부위이다 보니까 그 부위에 자극을 주면 촉각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죠. 물건을 계속 입에 가져대면서 구강 추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입니다. 이런 감각 추구들은 아이들이 불안하거나 감정의 동요가 생겼을 때 더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생식기에 손을 대는 것에서 더 진행이 돼서 소변을 봐버리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아 자위 행동들은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먼저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소아 자위는 사실 특별하게 교정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행동이죠. 그런데 소아 자위의 빈도가 너무 잦거나 사람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주위를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와 같이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해서 심심한 것들을 해결하게 해주고 다른 쪽으로 주위를 돌려주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서 조심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자주 만지게 되면 병이 생길 수 있다. 행동을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아이가 자라면서 충분히 사라질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틱, ADHD, 강박증이 동반돼서 자위 행위를 보이는 아이들은 신체적인 긴장, 심리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불안 상태가 개선이 되면 생식기 쪽에 이상한 감각, 불편한 느낌이 덜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행동을 훨씬 덜 하게 됩니다. 불안한 상태에 놓이거나 긴장을 했을 때는 심호흡을 시켜서 신체적인 긴장도 풀어주고 심리적으로도 충분히 이완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왜 불안함을 느끼는지 스스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보이는 대부분의 불안들은 임의로 자기가 예측한 불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자기 언어로 이런 불안의 이유를 표현하게 해주면 그것이 근거 없는 불안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 불안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기 쪽에 이상한 느낌이 들고 만지고 싶은 기분이 들 때는 다리를 움직여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키거나 좀 걷게 해서 그 부위의 불편한 느낌이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되게 해주면 이런 자위 행위는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위 행동들이
문제가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불안도가 높고 긴장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나는 이런 나쁜 행동까지 하는 나쁜 아이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더 불안하고 더 긴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 아니라 네가 긴장을 하고 있고 불안해한다는 뜻이다. 문제 없는 행동이다.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폐증 아이들이 보이는 소아자위입니다. 양방에서는 자폐증 아이들이 이런 소아자위를 보일 때 리스페리돈이나 아리피프라졸 같은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런 약들은 자폐증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폐증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 행동이 아니라 감각 추구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정신과 약을 써서 억지로 억눌러야 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닌 것이죠. 자폐증 아이들이 보이는 소아자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폐 자체가 좋아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자폐증 치료를 하고 감각 이상, 감각 처리 장애를 개선해주면 자연스럽게 이런 자위 행동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폐증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일 때는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아이를 혼내거나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몸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또한 촉각 추구의 일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줄이고 싶으면 다른 촉각 추구로 전환을 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시키거나 신체 마사지, 근육 마사지를 해서 감각을 제대로 잘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아이와 충분히 놀아주고 운동을 하게 해서 감각이 덜 불편하고 덜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에 들어갈 만한 촉각을 느낄 수 있는 장난감이나 헝겊 조각, 그런 것들을 쥐어주게 해서 손이나 다른 부위에 감각을 느끼게 해주면 이런 소아자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아자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아자위는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행동이라고 할 만한 행동도 아니죠. 그런데 ADHD, 틱 같은 신경증을 가지고 있거나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질환들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소아자위는 틱이나 ADHD 강박증 또는 자폐증 증상을 개선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여러 신경증 중에서도 특히 ADHD 아이들이 이런 소아자위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신경증을 가지고 있는 ADHD 아이들은 뇌신경의 불균형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불안함을 쉽게 느끼는 상태, 긴장을 잘하는 심리적인 상태도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긴장을 풀어주고 불안도를 줄여주는 한약, 그러면서 동시에 뇌신경의 발달을 도와주고 뇌신경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한약 치료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약 치료를 통해서 ADHD, 틱, 강박증, 그 기저에 존재하는 불안 장애를 조절해주면 소아자위 행위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